오늘의 주제는 울트라맨 Z 국내 방영 발표 기념 영상. 울트라맨 Z 속 나츠카와 하루키의 판단 미스 탑5. 만화건 영화건 특촬이건 주인공이 열정파거나 무식한 것은 꽤나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키는 울트라맨 시리즈 주인공 중에서도 꽤나 독보적인 열정에 살고 열정에 죽는 캐릭터입니다. 그 모습 덕분에 하루키가 호감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죠. 그리하여 오늘은 하루키가 작품 내에서 어떤 트롤 짓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아쉬운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맨 Z 최종 보스인 데스트루도스의 몇 회와 같은 역할을 한 울트로이드 제로는 실질적으로 Z와 하루키의 도움으로 탄생한 존재인데 D4 레이의 경우는 안 죽이면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야풀의 소행이었으니 그렇다고 칠 수 있고, 우주인의 기술력 같은 경우도 하루키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는데 Z의 에너지원 제스티움을 분석할 여지를 만든 것은 심각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괴수를 해치우려면 광선을 쏘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Z와 하루키는 광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괴수를 쓰러뜨릴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울트라 메달을 이용한 참격 공격이나 최종폼으로 변신해서 베리알 로크를 이용해 베어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죠. 그런데 굳이 통할 것 같지도 않는 트라이킹에게 제스티움 광선을 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죠. 결론적으로 이 판단이 울트로이드 제로를 제작하는 것에 도움을 줘버리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레브로의 능지를 생각해보면 별의 별 짓거리를 다 해서 에너지를 확보했을 것 같으니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일이기에 탑5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글을 보고 불톤을 제거 안 한다는 판단이 더 멍청한 짓거리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불톤을 그냥 죽여버리면 우주의 구멍이 뚫리게 되어 불톤보다 1000배는 더 위험한 그리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같이 고생하면서 그리저를 제거할 일이 없어지는 완벽한 솔루션을 초대 형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스페시움 광선으로 지져서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그라든 불톤을 부셔버리면 우주의 구멍 없이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죠. 하지만 그건 당시 울트라맨 시리즈의 불톤과 그리저의 설정이 크게 잡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종의 설정 오류가 아닐까요? 그딴 관점으로 울트라맨 시리즈를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울트라맨 시리즈는 설정 오류가 생겨도 팬들이 알아서 끼워 맞추면 그게 곧 공식 설정인 겁니다. 실제로 Z가 불톤을 처리할 때 광선을 사용한 것이 아닌 울트라 메달로 참격을 날려 베어버렸기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묘사도 아마 츠부라야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쪽도 그리저를 만들어내서 얻은 피해가 크긴 했어도 최종폼과 베리알 로크를 얻었으니 좋게 생각해서 탑4에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주인공 보정으로 참고 넘어가기 힘든 영역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캐무르인이라는 우주인이 한 여성의 몸에 빙의한 상태로 관람차에 폭탄을 설치해 두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터뜨려 도쿄 전체에 특수 액체를 뿌려서 납치해 가겠다는 단체 유괴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저의 경우는 적어도 시민들을 다 대피시켜서 인명피해가 없기라도 했지, 캐무르인은 그냥 폭탄 하나로 도쿄에 사는 시민들 전체를 납치하겠다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루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계속 뜸들이고 고민하기를 반복합니다. 이유는 바로 캐무르인의 몸에 한 여성이 빙의되어 있으니 그냥 공격했다간 여성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까진 태클 걸지 않겠습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너무 심하게 뜸들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베리알 로크가 캐무르인 처리하고 여성 분리까지 다 시켜주겠다는데 존나 뜸들이는 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베리알 로크가 첫 번째 분리 시도에 실패해서 불안해했던 걸 수도 있잖아요. 불안이고 나발이고 여성을 분리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게 무려 우주를 꿰매는 바늘인데다가 관람차가 꼭대기로 올라가기까지 1분 남짓 남았을 시점에 머리 싸매면서 뜸들이는 게 뭔 불안입니까? 이 정도면 그냥 방관했다고 보는 게 맞는 수준이죠. 아마 여성이 에반게리온 시전하면서 관람차 안 막아줬으면 도쿄 주민들은 전부 유괴당했을 겁니다. 이번 것도 그리저 에피소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루키와 저글러는 베리알 메달을 얻기 위해 세레브로의 아지트로 가서 간단한 협상을 한 뒤 베리알 메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세레브로를 죽이거나 기생충만 빼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메인 빌런이고 뭐고 간장게장으로 만들어서 밥 한 공기 뚝딱이겠죠. 그래도 메인 빌런인데
엄청난 능력이나 비장의 무기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세레브로는 기생만 할 줄 알지 기생 능력 없으면 커다란 벌레랑 다를 게 없는 놈입니다. 그러면 지능이라도 뛰어나야 할 텐데 마땅히 작전도 안 짜고 짓골리는 대로 움직이는 지라 비장의 무기는 개뿔 그냥 머리에 총 맞고 바로 기절하죠. 작중 순간이동 능력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연출되긴 해도 바로 옆에서 쏴버리면 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 저글러는 세레브로에게서 울트로이드 제로를 빼돌려 그의 작전을 망침과 동시에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레브로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작중 일부러 트롤링을 했던 이유도 다 이때를 위해서였으니 꽤나 중요한 순간이었죠. 근데 하루키는 그저 혼란스럽다는 명분 하나로 저글러의 모든 작전을 망쳐놨습니다. 일단 저글러의 전투를 도운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도울 거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지 말던가 겁나게 도움 안 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합니다. 여기서 제트는 이미 여러 괴수들을 상대하느라 남은 에너지가 거의 바닥인 상태였는데 하루키는 저글러가 왜 우주인인 것을 속였는지 물어보려고 억지로 변신 상태를 유지하다가 결국 열심히 얻어 터지고 기절합니다. 여기서 하루키가 유일하게 잘한 짓이 세레브로를 방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별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게 재판도는 파이브 킹과의 화력전에선 압도적으로 밀릴지언정 저글러 특유의 전투 센스가 있는 터라 굳이 시선 강타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쓰러뜨릴 수 있었을 듯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둘은 꽤나 막상막하의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재판돈이 질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저글러가 꽤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다 죽여놓은 세레브로가 기절한 하루키를 인질로 잡지만 않았으면 제트는 그날이 마지막 화였습니다. 눈치껏 서렌치자는 제트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반이라도 갔지 괜히 고집 부리다가 지고 망할 뻔했다는 게 참.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다음엔 어떤 탑 시리즈를 다뤄주셨으면 하는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